자, 이번엔 지적의 특수성, 그 중에서 지적의 목적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적의 목적. 지적은 그 특수성에 따라서 3대 지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2개를 더 추가시켜서 5대 지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3대 지적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자, 이 등록 주체에 대한 내용이 먼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 공부, 그리고 등록할 사항들, 이 3가지가 3대 지적으로 분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 주체를 보면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적 국정주의. 이 말은 뭐예요? 국가만이 지적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지적 민정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또는 소관청이라고 얘기하는 이 등록 주체, 시장이라든지 군수, 구청장 이러한 사람들만이 지적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공부가 있죠. 등록 공부를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등록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개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 신고라든지 신청, 또 토지의 경계 복원 측량, 지적 공부 등본 발급, 그 다음에 열람,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 열람 같은 거를 국민에게 오픈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러한 등록사항들을 열람하게 하나요? 네, 바로 지적 공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열람할 수가 있죠. 지적 공부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지만 물론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다룰 겁니다. 지적 공부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자, 요것도 말이 재밌죠. 공유지 연명부. 공유하는 지역이 있다면 연명, 그 소유자들의 이름을 나란히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 파일, 이런 것 같은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 사항이 있죠. 이거는 지적 등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로 지적 형식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거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어야만 토지로서의 거래 단위가 성립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거, 어떤 거를 등록해요? 토지의 표시라든지 소유권, 기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또는 권리관계까지도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등록사항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5대 지적이라고 할 때에는 2가지가 더 들어가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등록 객체와 등록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 객체에는 어떤 게 있나 보죠. 직권 등록주의가 있어요. 직권으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등록 강제주의, 같은 말입니다. 다 강제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적극적 등록주의라는 말도 역시 동의어로 쓰입니다. 반대되는 말이 소극적 등록주의죠.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국가의 소관청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등록을 하고 공시를 해야 돼요. 토지는 전부 필지 단위로 구획을 했다 그랬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우리가 필지로 구분하고 이거를 등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방법에 따라서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심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고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이 지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측량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적 측량,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 이런 거를 한 후에 지적 공부에 수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적제도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네요. 먼저 발달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할게요. 발달 과정.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이 어떤 식으로 발달이 했는가. 제일 먼저 세지적, 그 다음에 법지적, 다목적 지적으로 점차 발달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지적은 뭐예요? 다른 말로 과세지적이라고도 얘기해요. 앞에서 우리 세지적은 한번 나왔었어요. 국가에서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작권만 인정했었다 그랬죠. 자, 이 세지적을 통해서 국가는 토지세를 받죠. 그래서 국가 재정에 확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지적에서 중요한 거는 면적의 정확도, 땅의 크기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면적 정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바로 세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발전하면서 법지적이 됐어요. 법지적은 다른 말로 소유지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지적제도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 토지를 소유하는 그런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토지 거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을 하죠. 그리고 또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해 줍니다. 이 법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정확도예요. 앞에 세 지적에서는 면적 정확도가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여기서는 위치 정확도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되면 다목적 지적이 되죠. 이거는 다른 말로 종합 지적 또는 통합 지적 또는 경제 지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필지에 토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하고 또 이 등록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을 합니다. 뭐가 들어가요?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 또 기술적, 법률적, 재정적, 경제적인 정보들이 모두 수록이 되는 그런 단계의 지적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번엔 표현 방법에 따라서 지적은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으로 나눕니다. 2차원 지적은 X, Y, 2차원 좌표에 따라서 형성된 지적을 얘기하는 거고 수평 위치만을 따집니다. 그래서 토지의 높낮이는 상관이 없어요. 높이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거를 평면으로 투영해서 바닥에 딱 붙여놓고 그렇게 투영해서 면적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나 거리는 실제의 지표상의 면적이나 거리보다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것도 눌러놓으면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지적이 발달하면서 3차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YZ, 즉 3차원 좌표를 표현하고 수평 위치, 거기다가 수직 위치까지도 포함을 해요. 자, 이러한 3차원 지적은 지하시설물이나 공공시설, 즉 공간적인 개념들의 어떤 구조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3차원으로 모두 구성을 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이 지적 제도는 측량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으로 지적을 분류하죠. 도해 지적은 말 그대로 지적 도면이 주가 되는, 종이 지도가 주가 되는 그런 지적 제도예요. 그래서 당연히 도면의 신축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지적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면의 신축량을 따져서 면적의 증감을 계산해요. 그 면적의 증감이 바로 토지 가격이 되고 세금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면적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지도도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늘어난다 그랬죠. 또 종이 지도 같은 경우는 물을 머금으면, 수분을 머금으면 늘어나게 됩니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잴 때마다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도곽선, 즉 지도의 외곽선의 크기가 일정한지 확인하고 지도에서 면적을 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수행했었죠, 과거에. 자, 그 다음에 측판 측량. 요것도 우리 측량에서는 좀 낯선 용어예요. 요건 평판 측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즉 지도로 만들어지면 이 지도를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땅이 너네 땅보다 작은 줄 알았더니 훨씬 컸었구나. 이렇게요. 자, 이 도해 지적에서는 측량 비용이 저렴합니다. 즉 평판 측량으로 하기 때문에 측판 측량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평판 측량은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도도 낮습니다. 이런 과거의 도해 지적이 이제 수치 지적으로 넘어오죠. 또는 좌표 지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수치 지적 또는 좌표 지적은 쉽게 얘기하면 그림으로, 즉 지도로 모든 면적을 표현한 게 아니라 좌표점들만 쭉 나열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숫자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들은 날씨가 더우면 늘어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 신축에 영향이 없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 지적은 경위의 측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경도와 위도값, 경위도값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좌표값으로 경위도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경위의 측량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렇게 좌표점만 쭉 서술돼 있으면 우리가 좌표값만 눈으로 보고 이 필지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 판단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도면의 이해가 곤란해요. 따라서 별도로 도면을 비치해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 지적은 X, Y, 즉 경도와 위도값을 정확히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최신 측량 기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측판 측량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 비용이 고가예요. 그리고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고도의 측량 기술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확도가 높아지죠. 자, 이번엔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적제도를 분류할 때 등록 의무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가. 여기에는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 지적. 이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무조건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 다른 말로 강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죠.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토렌스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토렌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자예요. 그 다음에 권리보험제도가 불필요해요. 왜? 국가가 공신력으로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즉 사실심사권을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등록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적을 적극적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소극적 지적은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라고 얘기하죠.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올리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공권력이나 공신력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토렌스 시스템과 반대로 리코딩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죠. 그래서 권리보험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질적 심사주의에 반해서 이 소극적 지적은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대 지적제도를 한번 볼까요? 현대 지적주의의 성격과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지적에는 역사성과 전문성, 서비스성, 그리고 정보성이 필요합니다. 요건 아마 가만히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연구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측량에 대한 전문가가 측량을 해서 지적에 대한 전문가가 이거를 지적 공부에 일관성 있게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목적도 있지만 또 국민의 열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현대 지적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죠. 정보성이 여기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자, 지적의 기능을 일반적인 기능과 실제적인 기능으로 구분을 했는데,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법률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준사법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행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토지 등기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지적이에요. 등기의 기초가 되면서 토지 평가의 기초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은 또 세금, 토지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필지 단위들이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국가가 전부 조사해서 토지 이용 계획의 기준으로 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소 표기의 기준이 있었어요. 과거에. 앞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도로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빠져야 될 항목이에요. 그리고 또 현대 지적제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안정성, 공정성, 정확성, 단순성, 신속성, 완전성들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권을 등록 공시하는 국가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국민들이 지적 공부를 신뢰하게 되겠죠. 또 이 지적은 국민의 재산권을 등록하는데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플해야 됩니다. 소유권의 등록은 단순한 형태로 확실하고 명료하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신속성 빨라야 돼요. 빨리 토지를 등록해야 국가에서 모든 자료를 다 열람시킬 수가 있도록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완전성. 모든 등록 사항은 현재 상황에 맞도록 완전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 지적제도의 특징이죠.